나는 언니의 결혼식 날 그녀의 신랑에게 독이 든 와인을 건넸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시작이었다. 언니가 나를 배신한 그날의 고통이 이제 그녀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터였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속도로를 7시간 동안 달렸다. 차 안에는 두 아이가 잠들어 있었고 나는 핸들을 꽉 쥔 채로 이를 갈았다. 언니의 초대였다. 가족 파티야. 오랜만에 다 모이자라고 했던 그 메시지. 우리 가족은 항상 그렇게 보였다. 완벽한 그림. 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뿌리가 있었다. 언니, 김수연은 늘 중심에 섰고 나는 그 그림자였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나를 실수라고 불렀다. 엄마가 너 때문에 피곤해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집 문을 두드리자 언니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다. 왔어. 그런데 왜 애들을 데려왔어? 파티는 어른들만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언니, 초대받았잖아. 아이들도 가족이야.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가족. 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내가? 애들은? 글쎄, 불편할 텐데 그 말에 아이들이 깨어났다. 큰아들 민준이가 엄마, 춥다라고 중얼거렸다. 언니는 문을 닫으려 했고 나는 발을 걸쳤다. 언니, 제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 아빠가 내 이혼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거 알지? 나가, 지금.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아이들을 안고 눈밭을 걸어 나왔다.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갔지만 크리스마스라 방이 없었다. 우리는 로비에서 밤을 새웠다. 민준이는 울었고 작은 딸 지은이는 떨었다. 그날 나는 맹세했다. 언니에게 모든 걸 갚아주겠다고. 그녀가 나를 짓밟은 만큼 그녀의 삶을 파괴하겠다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며 과거를 떠올렸다. 언니와 나는 쌍둥이처럼 가까웠다. 하지만 대학 때부터 달라졌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현준을 그녀가 빼앗았다. 우연이야 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결혼 후 현준은 나를 버렸고 언니는 그걸 지켜보며 웃었다. 내가 부족했으니까 라고. 부모님은 그녀 편이었다. 수연이가 더 똑똑해 라고. 아빠가 죽은 후 유산은 대부분 그녀에게 갔다. 나는 빈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언니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의 남편,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소문이 있었다. 불륜.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돈은 없었지만 빚을 졌다. 사진이 도착했다. 민호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서. 나는 그걸 언니에게 보낼까 고민했다. 아니, 더 세게. 언니의 회사를 조사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 유명했다. 하지만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몇 달 후 언니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호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너 짓이야? 왜 그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쾌감이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날의 추위가 아직도 뼈에 스며들어 있었다. 언니의 파티에서 쫓겨난 후 민준이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이모가 싫어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말수가 줄었다. 나는 그걸 언니 탓으로 돌렸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언니의 친구들을 접촉했다. 옛날 동창생들. 수연이가 내게 한 짓 알아? 라고 속삭였다.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다. 고객들이 떠났다. 어느 날 언니가 집으로 왔다. 미안해. 그날은 실수였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실수. 내 인생 전체가 실수야.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문을 닫고 아이들을 안았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둠이 자랐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더 세게, 더 깊게. 복수가 시작된 지 6개월, 언니의 삶은 엉망이었다. 이혼 소송으로 민호는 그녀를 버렸고 회사 매출은 반토막 났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니가 나를 배신한 깊이를 생각했다. 현준과의 일, 그는 이제 언니의 옛 연인이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도왔다. 나는 현준을 만났다. 수연이 내게 한 짓 알아? 그는 놀랐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언니가 다른 남자와의 옛 사진. 그녀는 항상 그래? 현준은 화를 냈다. 언니에게 따졌다. 그 싸움으로 그녀의 정신이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부모님의 친구들이 나에게 물었다. 왜 수연이를 그렇게 해? 나는 대답했다. 그녀가 먼저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게 옳은가 고민했다. 민준이가 전마, 이모가 아파? 라고 물었다. 나는 자업자득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언니가 퇴원한 후 그녀는 변했다. 나에게 연락했다. 화해하자. 과거는 잊어.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야위였고 눈밑이 검었다. 그날 파티, 미안해. 스트레스 받았어. 나는 물었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 그녀는 고백했다. 어릴 적부터 내가 부러웠어. 내가 더 예뻤고 자유로웠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가 나를 질투했다니?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내가 현준을 빼앗았잖아. 그녀는 부정했다. 우연이었어. 그 만남 후 나는 더 세게 나갔다. 언니의 브랜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경쟁사의 정보를 팔았다. 디자인 도난 의혹이 일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함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보냈다. 그녀의 주가가 폭락했다. 친구들이 떠났다. 홀로 남은 그녀를 상상하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공허했다. 아이들과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이혼 후 나는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언니의 유산 때문에. 아빠가 죽기 전 그는 나에게 수연이를 도와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무시했다. 이제 그녀가 나에게 빌었다. 돈 좀 빌려줘. 나는 거절했다. 내가 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족이잖아. 그날 밤 꿈을 꿨다. 눈보라 속에서 언니가 나를 쫓는 꿈 깨어나서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물을 떠올렸다. 엄마, 왜 이모가 우리를 싫어해? 그 말에 다시 결심했다. 끝까지 가자. 언니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민호와의 이혼 후 그녀는 새 남자를 만났다. 재벌 2세.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변장해서. 그곳에서 나는 신랑에게 접근했다. 수연 씨에 대해 알아. 그는 관심을 보였다. 나는 거짓말을 섞어 이야기했다. 그녀의 과거 불륜, 세금 탈루. 그는 동요했다. 결혼식 당일, 그는 사라졌다. 언니는 제단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 광경을 멀리서 보며 나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후 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나를 불렀다. 너였어.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알았다. 왜 나를 이렇게 해?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그녀는 울었다. 그 울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복수는 이제 절정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걸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빚을 더 졌다. 그녀를 파산시키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덤마, 왜 항상 화나? 라고 물었다. 나는 깨달았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언니의 자살 시도 후 세상이 뒤집혔다. 언론이 그녀를 동정했다. 불운한 디자이너라고. 나는 그걸 보며 분노했다. 그녀가 피해자. 웃기지 마. 하지만 내 계획은 계속됐다. 회사 주식을 모으다. 나는 투자자를 만났다. 그는 언니의 적이었다. 도와줄게 라고 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언니가 회복된 후 그녀는 반격을 시작했다. 나에게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죄라고. 변호사가 왔다.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진을 가졌다. 내가 탐정과 만난 사진. 어떻게? 그녀도 나를 감시했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녀는 울었다. 동생이 나를 파괴하려 해요. 판사는 동정했다. 나는 패소했다. 벌금이 나왔다. 빚이 쌓였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절망했다.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사회복지사가 왔다. 아이들 환경이 안 좋아요. 언니의 짓이었다. 그녀가 신고했다. 동생이 불안정해라고. 나는 싸웠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임시로 아이들이 언니 집으로 갔다. 그 순간 세상이 끝났다. 민준이가 전마라고 울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언니 집에 가서 나는 빌었다. 제발 아이들 돌려줘. 그녀는 웃었다. 내가 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의 그 웃음이 익숙했다. 그날 파티의 웃음.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늦었어 라고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그 후 나는 홀로 남았다. 밤마다 울었다. 복수가 이 지경을 만들었다. 언니를 증오했지만 이제 나 자신을 증오했다. 과거를 돌아봤다. 어릴 적 우리는 함께 놀았다. 언니가 나를 보호했다. 동생아, 울지 마.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현준 때문. 아니, 더 깊었다. 부모님의 차별. 언니는 그걸 나에게 풀었다. 나는 반격을 준비했다.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증거를 모았다. 언니의 불륜 사진, 세금 탈루. 법원에 제출했다. 양육권 소송. 판사는 양쪽 다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언니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화를 냈다. 너 죽일 거야. 소송 중 언니가 사고를 당했다. 차가 미끄러졌다. 눈길에서. 병원에서 그녀는 중태였다. 나는 갔다.
언니, 그녀는 눈을 뜨고 왜 왔어? 라고 물었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아니, 나부터 라고 했다. 그 순간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언니가 회복되며 우리는 대화했다. 왜 그랬어? 그녀는 고백했다. 내가 부러워서. 내 자유가. 나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 나는 나도 내가 부러웠어 라고 했다. 부모님의 사랑.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아이들을 되찾았다. 하지만 관계는 어색했다. 민준이가 지모 싫어 라고 했다. 나는 잔이야, 가족이야 라고 가르쳤다. 복수는 끝났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언니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도왔다. 돈을 빌려줬다. 왜? 그녀가 물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원망이 있었다. 복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었다. 화해 후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다. 언니와 나는 매주 만났다.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일었다. 언니가 새 사업을 시작했다. 내 돈으로. 고마워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수상했다. 조사를 해보니 그녀는 다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새 남자와. 나는 분노했다. 또. 나는 대면했다. 언니, 왜 그래? 그녀는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해. 이번에는 진심 같았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때 큰 사건이 터졌다. 언니의 새 사업이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그녀는 나를 불렀다. 도와줘. 나는 왜 나?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내 돈도 들어갔잖아. 맞았다. 내 모든 걸 걸었다. 파산이었다. 조사 결과 언니의 짓이었다. 그녀가 돈을 빼돌렸다. 나를 속인 것 왜? 나는 물었다. 그녀는 복수야. 내가 나를 망쳤으니까. 왜? 충격이었다. 화해가 거짓이었다니. 그녀가 나를 더 미워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체포됐다. 재판에서 그녀는 동생이 모함지라고 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유죄. 징역 3년.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후회할 거야. 언니가 감옥에 간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아이들이 디모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파서 라고 거짓말했다. 밤에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미소. 복수가 승리했지만 나는 패배자였다. 삶을 재건했다. 새 직장을 구했다. 아이들과 행복했다. 하지만 언니의 편지가 왔다. 미안해. 나쁜 언니였어. 나는 답장했다. 나도 하지만 용서는 어려웠다. 출소 후 언니가 왔다. 새 출발하자. 그녀는 변했다. 야위고 겸손했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번에는 눈보라 없이. 하지만 긴장감이 있었다. 아이들이 웃었다. 언니가 미안해 라고 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언니가 사라졌다. 편지 한 장, 모든 게 내 탓이야. 안녕. 그녀는 자살했다.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시신이 발견됐다. 그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언니 후회가 밀려왔다. 복수가 그녀를 죽였다.
나도 죽였다. 언니의 죽음 후 세상이 달라졌다. 죄책감이 나를 삼켰다. 밤마다 꿈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왜 나를 죽였어? 나는 미안해라고 외쳤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다. 아이들이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죽음이 자살인가? 편지가 이상했다. 필체가 달랐다. 경찰은 자살지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그녀의 새 남자. 그가 관련됐을까?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사기꾼지였다. 언니의 돈을 노렸다. 증거를 찾았다. 그가 편지를 위조했다. 언니를 죽인 것, 나는 경찰에 갔다. 재수사, 그는 체포됐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돈 때문에라고 고백했다. 언니는 죽기 전 나에게 유언을 남겼다. 용서해. 그 사실에 나는 해방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족은 산산조각. 부모님의 무덤에서 나는 맹세했다. 더 이상 복수 안 해.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새 친구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언니의 친구가 내 탓이야 라고 했다.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이가 성장했다. 엄마, 이모 이야기해줘. 나는 솔직히 말했다.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사랑했어. 그는 이해했다. 어느 날 언니의 옛 일기장을 발견했다. 동생을 미워했지만 사랑했어. 부러워서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복수가 무의미했다. 이제 나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날의 눈보라가 아직도 느껴졌다. 복수의 대가. 언니의 죽음 1년 후 나는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 눈보라 속배신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감동적지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인터뷰에서 후회해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행복했다. 지은이가 엄마 사랑해 라고 했다. 그게 내 구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언니의 무덤에 갔다. 언니, 용서해. 바람이 불었다. 눈보라처럼. 하지만 이제 평화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삶은 계속됐다.